안녕하세요. 중앙아카데미아 편집위원 최유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론 쓰는 정원입니다. 저는 2024년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평론이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문학평론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등단한 지는 올해로 2년 차고요. 대부분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한창 평론 쓰는 데에 쏟고 있는 신인 평론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평론가의 삶과 작품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론가님께서 먼저 최근 작품에 대해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고, 그래서 늘 사랑이 거기 있는지 의심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한다. 사랑은 선언적이고 의심은 그 태제를 선행하지 않는다. 사랑이 먼저고 의심은 나중이다. 그러므로 불안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불안해진다. 알면서도 자꾸 의심하게 되는 것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다. 사랑에 보냈던 기대가 터덜터덜 결핍으로 걸어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결핍의 감정들이 바로 사랑을 기억하게 만든다. 네, 낭독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연정모 시인의 첫 시집 조금 깨물고 몰래 버리기의 해설을 쓰셨잖아요. 방금 읽어주신 부분도 그 시집에 들어가는 부분일까요? 네, 맞습니다. 아마 3부 사랑하기에 들어가는 파트예요. 시집 뒤에 들어가는 해설은 처음 쓰시는 거죠? 네, 처음 씁니다. 그러면 소감이 혹시 어떠세요? 일단 그 어떤 글을 쓸 때보다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시인의 정말 소중한 첫 시집이잖아요. 그리고 시가 너무 좋아서 행여나 제가 망치진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많이 긴장을 했던 것 같고, 연구 분석 단계가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길었던 원고였습니다. 지금은 잘 써낸 이유라서 그런지 굉장히 그냥 후련하기만 해요. 특히 등단한 시인의 첫 시집이라 소감이 정말 남달랐을 것 같아요. 다른 평론을 쓰셨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조금 더 집중한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 다른 평론을 쓸 때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거에 집중을 해서 많이 썼는데요. 근데 이제 시집의 해설이잖아요. 이 시집이 말하고 있는 것을 짚어내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덜어내기 위해서 가장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깨물고 몰래 버리기 시집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시나 애정이 가는 시가 있을까요? 저는 일부에 들어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수영장이라는 시가 가장 인상 깊은데요. 일단은 너무 잘 쓴 시예요. 네. 그리고 언뜻 따뜻해 보이지만 굉장히 날카로운 펜촉으로 쓰여진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서늘하면서도 따뜻한 이중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작품이어서 굉장히 너무 재미있었어요. 등단한 뒤로 꾸준히 계속 글을 발표하고 계시잖아요. 그간 썼던 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평론이나 아니면 뭐 서평 그런 글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기리론만큼의 어떤 코피 흘리면서 썼던 글이 있었냐라는 질문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네, 이번 해설이 아마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썼고요. 저의 첫 해설이라기보다는 시인의 첫 시집이라는 사실에 많이 주목을 했기 때문에 그 등단작보다 더 열심히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꼭 써보고 싶은 평론이 혹시 있으세요? 아니면 뭐 어떤 시인의 평론이라든지. 요즘에 평론에서 이제 떠오르는 그런 장르가 에세이적 평론이잖아요. 그런 일기 같은 평론을 한번 꼭 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에세이적 평론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서 일기장을 뭔가 선사해주는 느낌으로 책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글을 쓰시다 보면 슬럼프도 올 것 같아요. 그렇게 슬럼프가 혹시 오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슬럼프 극복할 때 어떤 식으로 극복하는지 궁금해요. 고작 2년 차가 슬럼프가 와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미 1년차 때 와버렸습니다. 네. 다른 글들이랑 비교하고 그리고 이제 자책하고 결국에는 마감 기한을 훌쩍 넘겨버리고 뭔가 말하자면 뭔가를 보여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글을 망쳤던 것 같아요. 잘 써야겠다는 마음을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한데 잘 쓰려고 노력하면은 항상 망치고 이제 즐겁게 쓰려고 노력하면은 이상하게 잘 쓴 평론이 되고 즐기기 위해 너무 잘 쓰려는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서 매일매일 다짐의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일종의 일기인 셈이죠.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글을 쓰는 행위가 글이 안 써지는 것을 극복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평론가로서 자신만의 스타일, 개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세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2년차 평론가로서 스타일이랄 게 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것 같아요. 뭐 한 5년차, 10년차 정도 되면은 아마 제 스타일이 제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다만 어떤 평론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는데요. 누가 봐도 좀, 이 평론가는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이 시집을 대하고 있구나 라는 게 잘 전달이 되는 평론가가 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평론가를 꿈꾸시는 분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럼 평론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게으르면 안 되고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요. 열심히 읽고 열심히 쓰고 본인의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으신 분들, 극복하고 싶으신 분들, 평론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평론가가 갖추어야 할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꾸준함인 것 같습니다. 모든 장르가 그렇지만 꾸준함이 결국에는 이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꾸준히 공부하고 꾸준히 열심히 써내고 그리고 글이 잘 안 나오더라도 꾸준히 계속 시도하는 것들, 그런 끈기가 아마도 가장 필요한 자질인 것 같습니다. 평론가라고 하면 되게 책을 많이 읽을 것 같은 이미지고 실제로 책을 많이 읽잖아요. 그럼 요즘 가장 꽂혀 계시는 시집이나 아니면 읽고 계신 책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요즘 읽고 있는 책은 이재복 비평집을 가장 많이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복 선생님께서는 몸에 대해서 많이 쓰신 작가님이신데요. 제가 최근에 가장 꽂혀 있는 게 몸에 대한 감각이에요. 예전부터 몸이 먼저냐 아니면은 뭐 정신이 먼저냐 이런 논의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재복 비평집에서는 아마 몸에 초점을 맞추어서 대부분의 것들을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그런 몸에 집중하는 점들이 재미있게 느껴져서 이재복 선생님 비평집을 계속 꾸준히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작가님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허연 시인님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허연 시인님의 그 이제 날카롭고도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살짝 신파적인 느낌?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뭔가 센치해지는 그런 시들이 너무 좋아요. 제 감성이랑 아주 잘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업할 때의 순간들도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작업할 때 주로 듣는 음악 같은 거 있으세요? 일단은 음악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작업할 때는 들어도 가사 없는 음악을 많이 들어요. 예컨대 이제 가사가 없는 애니 OST 같은 것들을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그러면 정원 평론가님께서는 작업하실 때 주로 집에서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카페나 도서관 이런 곳에서 좀 즐겨 하시는 편이세요? 일단은 돈이 없어서 집에서 많이 하는 편이고요. 돈이 생기면은 스터디 카페에서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 쿠폰이 생기면은 스타벅스에서 하는 편이고요. 돈의 구애를 받는 편입니다. 이쯤 되면 정원 평론가님의 취미도 좀 궁금한데 평론을 쓰실 때 외에는 어떤 것을 즐겨 하세요? 저는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을 가장 즐겨 합니다. 글 쓰면서 가장 중요한 게 체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운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글 쓰는 거 외에는 거의 운동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평론가로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아니면 평론가로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생각나는 질문 있으신가요? 딱 하나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라는 질문, 그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있어요. 저는 쓸 때 정말 즐겁고 열심히 연구한 다음에 문장을 쓰니까 제 눈에는 이제 슬슬 읽히지만 처음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대체 이게 무슨 단어이며 무슨 문장이며 너무 어려운 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을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덕분에 오늘 유익한 시간 함께 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문학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느껴지는 시간이었는데요. 정원 평론가님의 다음 작품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